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상자이엘에서 카티아 교육 및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있는 홍지은 대리라고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카티아 V5 템플릿에 대한 웨비네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카티아 디자인 템플릿에 관련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목차입니다. 첫 번째로는 간략한 오상자이엘 회사에 대한 소개를 드릴 예정이고요. 두 번째로는 카티아 디자인 템플릿이란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세 번째로는 템플릿에 대한 단계 및 라이선스에 대한 소개를 드릴 예정이고요. 네 번째로는 템플릿 수행 방법론, 마지막으로는 템플릿에 대한 시연 동영상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회사 소개입니다. 오상자이엘은 1993년에 설립하여 30년 동안 고객 가치 창출을 위한 최고의 기술과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치는 인천 부평에 본사가 위치하고 있으며 창원지사, 대전지사 세 가지를 운영 중입니다. 또한 본사, 창원지사, 대전지사 세 곳 모두 교육장을 보유하고 있어 카티아 교육도 세 곳 모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PLM 사업, SI 사업이 있으며 전체 약 180여 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2022년도 작년 기준으로서는 950억 원의 매출을 달성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직원이 기술, 개발, 연구 엔지니어로 기술 지원 전문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측 상단에 보시면 그래프는 매출에 대한 기록 그래프를 나타낸 상태이고요. 작년 기준 950억 원의 매출을 달성하였으며 인력 현황 마찬가지로 전체 인원의 60% 이상이 개발 또는 기술 엔지니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오상자이엘은 1993년에 설립하여 업력이 30년 이상이 되었고요. 매년 증가하고 있는 매출액으로 작년 기준 전체 181명의 임직원 수를 가지고 있으며 전체 인원의 약 60%가 엔지니어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카티아 디자인 템플릿에 대한 개요입니다. 우선 템플릿이란 쉽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템플릿은 무엇인가를 만들 때 안내 역할을 하는 형식이거나 틀이거나 또는 모형 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아래 이미지를 보시면 왼쪽에 모형자가 나와 있는데 나는 항상 동그란 서클 각 크기별로 파이 10짜리, 15, 20mm짜리 항상 서클을 자주 그리는 작업을 하는 수행자다 라고 하실 때는 이런 항상 수기로 원형을 그리는 것보다는 어떨 때는 삐뚤어지게 그릴 때도 있고 사이즈가 제각각 그려질 수도 있고요. 원 하나를 똑바로 그리는 데에만 해도 시간이 열심히 그리시는데 소요가 되시겠죠. 그래서 이런 직선을 그린다든지 원형의 서클을 그린다든지 냉가몽한 작업을 하기 위한 것에 대한 도움을 주는 플라스틱의 자도 일종의 템플릿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우측에 보시는 이미지와 같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파워포인트에서 여러분들이 파워포인트에 대한 배경이나 이미지를 좀 더 편하게 삽입하기 위해서 제공되는 테마 및 스마트 아트도 일종의 템플릿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디자인 템플릿이란 설계 업무, 여러분들 작업자가 수행하시는 설계 업무의 프로세스 및 설계 노하우에 대한 표준화 수립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표준화를 수립해 놓음으로써 제품을 최적화하여 품질을 향상시키면서 반대로 시간은 단축하면서 비용을 절감을 할 수 있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제품의 주요 설계 파라메타, 즉 제품에 대한 주요 스펙, 값들이라든지 또는 이 제품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만드냐에 대한 노하우를 캡슐 형태로 정의를 내린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 개발에 필요한 모든 요구사항과 제약 조건을 다 함축적으로 캡슐화 해놓은 최적화 상태가 디자인 템플릿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이어서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템플릿 단계 및 라이선스를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디자인 템플릿에 대한 단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템플릿 단계의 첫 번째는 피처 템플릿이라는 단계가 있습니다. 피처 템플릿은 단순한 형상을 생성하는 템플릿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얘는 예를 들어 파워 카피 또는 UDF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단순한 형상을 빠르게 생성하실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파워 카피 앤 UDF에 대한 간략한 예시를 도면상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앞에 보이시는 형상은 제가 파워카피로 만들어 놓은 포밍이라고 하는 형상입니다. 저는 이 형상을 내가 원하는 적용 요소에게 한번 적용시키는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용시킬 파워카피를 선택해 주시고 트리의 어느 부분에 넣으실 건지 선택을 하신 다음 형상이 생성될 위치, 포지션 선택해 주시고 디렉션, 방향과 어느 서피스에 부착될 건지 기준만 요소를 맞게끔 설정만 해주시면 바로 형상이 생성되면서 이렇게 적용된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단계로는 파트 템플릿, 어셈블리 템플릿이 있습니다. 파트 템플릿과 어셈블리 템플릿은 도큐먼트 템플릿이라고 불리는데요. 파트 템플릿은 파트, 말 그대로 부품을 생성시켜주는 템플릿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에 있는 어셈블리 템플릿은 제품, 부품과 부품이 결합된 제품 형태의 조립품을 생성시켜주는 템플릿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파트 템플릿은 앞에 예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나와 있는 핸드폰의 위판을 제가 만들어 놓은 상태인데요. 자, 이 형상은 디자인 스펙 1번이라고 하는 지금 앞에 나와 있는 서피스 그리고 하늘색 두 개의 커브를 이용해서 모델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내가 설계를 한 제품이 언제든 설계 변경이 이루어져야 된다 라고 하실 때 이런 파트 템플릿을 이용하시면 설계 변경을 훨씬 더 쉽게 작업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갈색 서피스, 분홍색의 커브들로 변경된 형태로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만든 스펙 값을 리플레이스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새로 변경될 인자 값으로 1대1 매칭시켜주는 작업을 보고 계시고요. 확인 눌러주시면 변경이 진행되면서 앞에 보이시는 바와 같이 내가 변경 요소로 지정해준 인자 값을 받아들이면서 자동 설계 변경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셈블리 템플릿입니다. 어셈블리 템플릿은 단품과 단품이 결합되어 있는 제품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각각의 제품들을 만들어주는 인풋 값으로 내가 원하는 요소들을 지정해 주시면 이렇게 별도의 조립품, 파트들끼리 결합되어 있는 하나의 조립품이 새로 추가되는 형상의 방식이 어셈블리 템플릿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설명은 시연 동영상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품 디자인 템플릿 단계에는 이렇게 세 단계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다음은 단계에 맞는 라이선스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본 라이선스로는 우리 MD2 또는 HD2에 포함되어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베이직 펑션으로는 파라메터, 포뮬라 메저링, 로우, 디자인 템플릿들을 사용하실 수 있는 기능이 기본 제공되고 있고요. 첫 번째, 파라메터와 포뮬라 같은 경우 내가 사용할 값, 즉 제품을 설계할 때 필요한 스펙, 주요 가로 길이라든지 높이라든지 두께값이라든지 이런 언제든지 형상은 같으나 변경될 수 있는 스펙 값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걸 파라메타 값으로
정의를 내려주시고 파라메타 인작값만 변경하면 적용된 솔리드의 형상도 같이 변경될 수 있도록 사용하실 수 있는 기능이고요. 그래서 이런 파라메터를 만들어 놓고 포뮬라를 이용하여 여러분들이 함수값으로 지정해 놓은 값을 정수화 12.346이라는 숫자를 내려서 12 이렇게 정수화 시키는 것도 가능하고 또는 13 올림도 가능하고 그래서 계산식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작업을 수행해 주실 때 사용하실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포뮬라 메저링입니다. 포뮬라 메저링은 내가 원하는 형상에 대한 거리값을 잰다거나 또는 최적을 구하고 싶으실 때 그래서 볼륨을 구하실 수도 있고 뭔가 측정에 의한 값들을 결과값으로 얻어내실 때 조금 더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로우입니다. 앞에 나와 있는 파이프, 호스를 보시면 호스에 감겨져 있는 이런 스프링 형상 때문에 호스가 일정하게 일자 형태로 진행이 될 때는 이 값에 대한 간격이 균등하게 나오겠지만 호스가 구부러져 있는 형상에서는 굽힘의 정도에 따라서 안쪽은 영역이 좁아질 수밖에 없고 바깥쪽은 더 넓어지게 되죠. 네, 이러한 값들, 좁아지고 넓어지는 것에 대한 값에 대한 표현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값이 변형되는 현상을 표현하고 싶으실 때 로우라는 기능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로우는 함수식을 이용해서 내가 변화하는 양을 구하고 싶다라고 하실 때 주로 많이 사용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 안쪽에 있을 때는 점점 좁아지고 바깥쪽에는 점점 넓어지는 이 변화량 값을 표현하기 위해서 로우를 적용한 예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은 디자인 템플릿입니다. 내가 설계하고자 하는 형상을 구축해 놓으신 후 이 제품에 대한 각도는 항상 85도, 80도, 70도 이렇게 세 케이스 내에서 변경이 될 수 있다. 또는 홀 안의 스펙 사이즈는 파이가 10mm, 15mm, 20mm A 제품에 대한 규격은 홀은 10mm, 기울기는 70도 B 규격은 홀의 사이즈는 15, 옆에 각도 값은 75도 이런 식으로 각각 제품에 대한 스펙별로 규격이 정해져 있을 때 그것을 규격화하는 게 디자인 템플릿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디자인 템플릿을 생성해 주시면 언제든지 이 리스트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제품군으로 B 규격, C 규격 더블 클릭만 지정만 해주신다면 언제든지 형상이 그 규격을 받아서 형상을 바로 변경 가능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기능입니다. 다음 라이선스는 날리지 어드바이저라고 하는 KWA 라이선스고요. KWA에서는 룰, 체크, 액션, 리액션, 리스트, 루프, 셋 오브 익스큐션 다시 다음은 날리지 어드바이저 라이선스입니다. KWA라는 라이선스이며 제공하고 있는 기능은 룰, 체크, 액션, 리액션, 리스트, 루프, 셋 오브 이큐에이션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간단한 몇 가지 예시를 들어드리면 첫 번째 룰이라고 하는 기능은 옆에 있는 이미지에서 내가 만약에 이 박스에 대한 길이 값이 50보다 같거나 작을 경우에는 메시지 홀이 들어갈 사이즈가 되지 않는 작은 사이즈이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홀을 만들지 말면서 메시지에 홀은 취소되었다 라고 메시지 박스를 띄워라 라는 조건문을 걸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건문에 따라서 길이가 80 이상일 때는 별다른 문제 없이 길이, 두께, 홀 값이 표현이 되는 상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50보다 같거나 작은 사이즈로 변경이 되면 홀은 취소되었습니다 라고 멘트가 뜨면서 홀이 삭제되신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체크라고 하는 기능은 나는 항상 길이 값이 지금 50보다 작으면 요 메시지가 띄우면서 홀이 사라져라 라고 했는데 혹시 길이가 너무 길어질 때에는 이 제품이
완전하지 못한 상태다, 에러 상태다 라고 내가 뭔가 체크, 언체크 기능을 사용하고 싶을 때 사용하신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체크에는 길이 값이 150보다 클 경우에는 체크가 떠라 라고 써놓은 상태고요. 그래서 길이 값이 150보다 크게 될 경우에는 체크 범위 안에, 체크에서는 랭스가 150보다 작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랭스가 150mm보다 작을 경우에만 OK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60으로 내가 준 조건보다 범위에 넘치기 때문에 지금 체크의 기능이 빨간불이 들어오면서 기능이 실행된 상태라고 확인해 주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기능입니다. 마지막 라이선스는 PKT, PEO라는 라이선스고요. PEO에 대한 기능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프로덕트에 대한 최적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보여드릴 건 앞에 나와 있는 물병에 대한 볼륨 값을 최적화하는 기능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적화시킬 때 보라색 치수를 이용해서 저 값들을 변경시키며 내가 원하는 부피값으로 최적화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트리에 나와 있는 볼륨값은 현재 앞에 보이시는 물병이 가지고 있는 부피값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프로덕트 엔지니어링 옵티마이저 워크벤치에 들어간 후 기능 옵티마이제이션을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니멈은 최소값 산출, 맥스는 최대값 산출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볼륨값, 마지막은 프리 파라메터. 최적화를 진행할 때 어떤 치수값을 변경하겠느냐. 마지막은 최적화를 맞추기 위해서 횟수가 몇 번이 구동될 것이냐에 대한 키인 값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원한 목표물에 대한 값을 설정을 해두신 후 어플라이 눌러서 최적화를 진행해 주시면 타겟값과 동일한 내가 적어놓은 0.5mm라고 하는 0.5L라고 하는 값까지 맞춰줄 수 있도록 카티아가 자동으로 최적화해주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값을 최적화시켜주는 PU 라이선스까지 확인하셨고요. 네, 다음으로는 템플릿 수행 방법론입니다. 먼저 디자인 템플릿 진행 절차에 대해서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분석 단계입니다. 분석 단계에서는 우선 설계 프로세스 및 데이터를 분석합니다. 그래서 설계자가 평소에 사용하시고 있는 제품이 어떤 식으로 설계가 되고 있는지, 제품의 설계에 대한 프로세스, 그리고 어떤 제품을 내가 템플릿화하고 싶으신지 데이터 자체를 분석하는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 데이터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고 나면 설계자의 인터뷰를 수행하게 됩니다. 이거를 만들 때
조심해야 될 사항은 뭔지, 이 제품에 대한 스펙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주요 변경되는 인자값은 무엇인지 등등 인터뷰를 수행하게 되고요. 그리고 난 후 분석한 결과를 정리하고 개발을 어떤 항목을 개발해야 되겠다라는 항목 도출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기본 분석, 에즈이즈 단계가 끝나게 되면 두 번째, 설계 및 계획이라고 하는 투비 단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투비 단계에서는 첫 번째로 설계 및 자동화에 대한 개발의 항목을 정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개발을 자동화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프로세스가 어떻게 될 건지 그 개발 프로세스에 대한 정의를 하게 되고요. 두 번째, 개발 항목에 대한 확정을 내리고 리스트를 작성하고 그거에 대한 POC 모델을 생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까지는 개발이 가능하고 카티아에서 제공되는 범위 기능 내에서는 이 정도까지 구현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에 대한 대략적인 검증 및 파악이 진행되게 됩니다. 그리고 난 후 WBS 작성 일정 계획표를 작성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구현 단계입니다. 구현 단계에서는 이제 실질적인 템플릿을 만드는 단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현 단계에서는 첫 번째 템플릿을 구축하게 되고 그 다음으로는 템플릿에 대한 사용자 UI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자동화에 대한 기능 개발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구현 단계를 거쳐서 템플릿 구현이 완료가 되면 마지막 완료 단계에서는 사용자가 진행하실 수 있되 문제가 없으실 수 있도록 사용자 매뉴얼을 작성하고 그 매뉴얼을 토대로 사용자 교육이 이루어지면 완료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템플릿이라는 것은 모든 설계 기술이 하나로 축적되어 있는 회사의 가장 중요한 자산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템플릿이 완료되게 되면 대내 외적으로 보안 사항에 대한 검토 필요성이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디자인 템플릿이라는 거는 결국 우리 회사에서 이 제품을 만들기 위한 프로세스부터 스펙값 그 과정에 대한 함축적인 자료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보안 사항에 있어서의 최대 강점은 V6 3D 익스피리언스가 이 보안 사항에 대한 최대 강점이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다음 수행 방법론으로서는 디자인 템플릿에 대한 수행 조직입니다. 그래서 디자인 템플릿을 진행하시게 될 경우 저희 오상자 EL에서는 프로젝트 총괄, 진행 총괄을 담당하고 있는 PM 그리고 디플로이어라고 하는 DE 개발자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템플릿 UI나 자동화 기능 개발하는 개발자와 T 실제 설계자 이렇게 세 분이 투입되게 됩니다. 그래서 템플릿을 구축하고 방법론을 전개하고 라이브러리를 구축하는 설계자와 사용자 UI나 템플릿 UI를 개발하는 개발자, 프로젝트를 진행 총괄하는 기본적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 기본 3멤버스 정도 이상으로 시작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저희 회사뿐만이 아닌 설계팀, 진행을 원하시는 설계팀에서도 PM 또는 PL, 현업에 대한 진도 관리를 해주실 PM분과 설계 프로세스를 분석해 주실 PL분, 그리고 멤버 등 꼭 반드시 저희와 함께 내용이 협의되고 이루어지는 내용이 이렇게 진행되면 될지 저희와 협의가 진행된 요구사항 또는 필요사항에 대한 상태가 실제 현업자들이 사용하실 때 이게 이렇게 수행돼도 되는지 확인 작업을 해주실 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설계팀의 확인 여부를 가운데서 진행해 주실 인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게 수행이 돼야 템플릿에 대한 완성도도 훨씬 높아질 수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은 앞서서 설명드린 다양한 템플릿 단계와 라이선스에 대한 시연 동영상입니다. 그래서 시연 동영상은 제가 세 가지 카테고리로 준비해봤고요. 피처 템플릿, 단순한 형상을 생성하는 템플레이트와 단품 형상을 생성하는 파트 템플릿,
제품을 생성하는 어셈블리 템플릿,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시연 동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피처 템플릿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드를 생성하는 피처 템플릿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나오는 자막을 참고하셔서 동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인풋에 대한 커브의 길이에 맞는 비드를 생성하는 템플릿이고요. 템플릿을 적용할 파일을 열어주신 후 카탈로그 기능을 이용하여 앞서 만들어 놓은 비드 템플릿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비드라고 하는 지오메트리컬 셋 인사이드 안에 형상 결과물이 생성되겠고요. 첫 번째 인풋 요소는 디렉션입니다. 비드가 생성될 방향성, 그래서 원하는 방향성을 지정해 주신 후, 두 번째는 커브입니다. 비드가 생성될 길이의 커브를 지정해 주신 후, 마지막 어느 서피스에 비드가 생성이 될 건지 면까지 선택하여, 그리고 이렇게 인풋 값을 설정해 주실 때는 화살표에 대한 방향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화살표 방향성이 반대로 이루어지면 비드의 방향이 거꾸로 적용이 되신 모습을 확인해 주실 수 있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방향과 화살표 방향을 맞춰 주신 다음에 적용해 주셔야 원하는 결과 형상을 얻어내실 수 있습니다. 반복적인 사용을 원하실 때는 리피트 체크해 주시고 OK 눌러주시면 기능이 종료되지 않고 바로 원하시는 다음 인자값을 변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디렉션 값은 동일하기 때문에 그대로 놔둔 후 적용될 커브만 새로 지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생성될 서페이스도 동일하지 않죠. 변경된 방금 전에 작업된 비드라는 서페이스에 이번에는 추가 작업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서피스도 새로 설정해 준 상태고요. 방향성까지 맞춰서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템플릿으로 만들어놨다고 해서 사이즈에 대한 형상, 설계 변경이 이루어지고 싶다라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해당 파라미터 칸을 키인해서 원하는 R값으로 변경하시게 되면 템플릿을 적용하시면서 내가 원하는, 사용자가 원하는 스펙 값은 별도로 추후에도 언제든지 수정이 가능하게끔 해두는 작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네, 템플릿 적용이 완료된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피처 템플릿에 대한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보스라고 하는 영상을 템플릿화 시켜놓은 상태이고요. 보스의 인풋은 보스에 대한 센터 포인트, 디렉션, 리브에 대한 방향, 디렉션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스 템플릿을 적용할 파일로 열어주신 다음 카탈로그 기능을 이용하여 보스 템플릿을 실행시킨 다음 원하는 인자값을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먼저 첫 번째 리브에 대한 방향성을 지정해 주신 후
보스가 생성될 센터 포인트에 대한 위치. 앞서 만들어진 포인트를 지정해 주신 후 보스가 생성될 방향성. 저는 Y축을 지정해 주고요. 마지막 어느 파트에 붙어서 만들어질 건지 솔리드, 베이스, 솔리드까지 선택을 해주신 다음 프리뷰 눌러주시면 내가 지정한 인자, 인풋 값에 의한 형상이 바로 적용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리피트 체크해 두시면 반복적인 사용이 가능하고요. 내가 언제든지 원하는 요소를 변경해 주시게 되면 변경된 위치, 방향 등을 따라갈 수 있게끔 옮겨 주실 수도 있고, 또는 지금 생성된 이 보스에 대한 사이즈 스펙이 변경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말씀드린 대로 내가 원하는 변경값들을 미리 지정해 놓은 상태에서 값을 변경해 주시면 언제든지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리브에 대한 앵글 값도 30도 변경하게 되면 생성한 리브의 각도가 내가 지정한 요 리브 디렉션을 기준으로 했을 때 각도를 변경하게 되고요. 리브에 대한 옵셋, 간격도 바꿔주시면 요 탑에서부터의 길이, 리브에 대한 길이 값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개수도 변경해 주실 수가 있고요. 사용자가 변경하고 싶으신 스펙 값을 말씀해 주시면 내가 미리 지정해 놓은 값들은 추후에도 변경이 가능하게끔 템플릿을 구축하는 것도 문제가 없습니다. 네, 이렇게 단순 형상을 생성하는 피처 템플릿은 완료된 상태고요. 다음 파트 템플릿에 대한 예시, 시연 동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벳을 생성하는 파트 템플릿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이시는 도면의 리벳 템플릿을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벳 홀의 위쪽 서클 커브와 아래쪽 서클 커브를 선택하여 홀 사이즈 및 길이가 맞는 리벳을 생성하는 파트 템플릿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보이시는 건 제가 미리 생성해둔 리벳 파트 템플릿 파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생성되어 있는 리벳 파트 템플릿, 이 도큐먼트 템플릿을 적용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파일은 적용이 될 프로덕트 파일이고요. 우선 리벳 홀의 사이즈가 각각 다른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시는 바와 같이 반지름이 5mm인 홀도 있고 15mm인 홀도 있고 이렇게 각각 리벳이 끼워져야 되는 생성돼야 되는 리벳 사이즈도 다를 경우엔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리벳이 생성돼야 되는 길이값 또한 지금 플레이트의 두께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현재 플레이트는 15mm 두께로, 다음 플레이트는 두께가 25mm로 서로 다른 상태일 때 내가 설계를 한다면 요 길이를 계속 직접 하나하나 수동으로 변경하셔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으시거나 저 파이 값을 다 변경하셔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으시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자주 사용하시는 제품, 지금 시연 동영상에서는 리벳이라고 하는 제품을 템플릿화 시켜 놓으신다면 적용시킬 때마다 각각의 두께, 길이 및 사이즈를 변경시키면서 자동으로 생성하실 수 있습니다. 만들어둔 파트 템플릿을 실행시켜 주시고요. 생성될 리벳의 첫 번째 윗면의 커브를 지정해 주신 다음 세컨드 커브로는 아래쪽 면의 서클 커브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프리뷰를 눌러주시면 생성되는 리벳에 대한 미리 보기가 뜨고 지금 리벳 홀이 여러 개이기 때문에 여러 개의 대상을 계속해서 사용할 거다라고 하실 때는 리피트라는 기능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반드시 OK 버튼을 눌러주셔야 리벳이 생성이 되고 다음 진행이 될 커브, 밑면의 커브 지정해 주셔서 리벳 생성을 원하는 위치의 커브를 선택해서 해당 보신 작업을 반복해서 수행하시면 여러 개의 리벳을 이어서 생성해 주실 수 있습니다. 각각의 트리에도 파트 영상이 하나씩 추가되는 걸 확인해 주실 수 있죠. 다음은 어셈블리 템플릿입니다. 얘는 이제 제품에 대한 템플릿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큐먼트 템플릿 파일을 먼저 오픈을 해주실 거고요. 지금 현재 도큐먼트 템플릿의 구성 요소는 프로덕트 하나, 파트 4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결된 도면을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세이에 대한 도면 하나, 단품 도면, 그리고 각각의 단품 도면 3가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방금 전에 보여드린 도큐먼트 템플릿을 적용할 프로덕트를 오픈해 주신 다음 방금 그 도큐먼트 템플릿을 적용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덕트 날리지웨어 템플릿 워크벤치를 실행시켜 주시고요. 도큐먼트 템플릿 불러오기 기능을 이용하여 만들어둔 템플릿, 도큐먼트 템플릿을 적용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성되어 있는 인풋, 먼저 끼울 실린더 지정해 주신 다음 밑에 커브, 페이스 순서대로 맞는 위치의 커브 및 면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적용해 주시면 튜브의 길이와 리브의 개수까지 메시지로 뜨게 되고요. 방금 그 메시지 창은 룰이라고 하는 기능, 조건문을 사용해서 형상이 생성되면 이제 리브의 개수는 몇 개, 프로덕트의 길이는 얼마라고 표현해줘라 라는 조건문을 걸어준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템플릿, 도큐먼트 템플릿으로 만들어 놓은 구성 요소의 제품이 생성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생성해둔 도면도 마찬가지로 업데이트를 시켜보면 기존에 내려놨던 아세이 도면도 현재 프로덕트가 추가된 형태로 업데이트가 자동 이루어지고, 단품 도면 역시 서포트, 라이너, 엑시스 세 가지 모두 자동 업데이트가 적용되는 모습을 확인해 주실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어셈블리 템플릿 동영상입니다. 얘는 PKT 라이선스입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먼저 도큐먼트 템플릿을 만들어 놓은 생성 파일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큐먼트 템플릿의 구성 요소는 프로덕트 하나, 파트 3개, 볼트, 너트, 와셔로 구성되어 있는 하나의 프로덕트를 제가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결되어 있는 도면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품에 대한 프론트 뷰, 라이트 뷰, 바텀 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도큐먼트를 적용할 프로덕트를 오픈해 주시고요. 그래서 해당 파일에 만들어둔 도큐먼트 템플릿을 적용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템플릿은 높이 각각의 단차가 다른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생성돼야 되는 외경의 크기 모두 다른 형상을 확인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들어 놓은 템플릿의 사이즈는 하나지만 적용돼야 되는 사이즈가 각각 개별로 다를 경우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템플릿을 적용하기 위해서 워크벤치 프로덕트 날리지 템플릿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큐먼트 템플릿 기능을 불러오고요. 만들어뒀던 도큐먼트 템플릿 파일을 불러온 후 생성돼야 되는 서클의 외경, 바텀, 볼트가 체결돼야 될 바닥면을 지정해 주신 다음 OK 눌러주시면 내가 선택한 엣지, 외경 파이 40에 맞춰서 와셔와 너트의 길이가 자동으로 측정되며 길이값도 선정이 되고 외경 사이즈 또한 동일하게 맞춰서 들어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 아까보다 작은 홀 사이즈에 적용을 해주셔도 홀 사이즈는 내가 선택한 커브의 길이에 맞게끔 적용되는 거 확인해 주실 수가 있고, 두께 값이 다른 현재 플레이트에서도 마찬가지 원하는 외경과 밑면을 지정해 주시면 그 외경에 대한 사이즈 및 길이 값을 측정해서 자동으로 맞춰서 적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4개의 각각 사이즈가 길이가 다른 볼트 와셔 너트 어셈블리가 생성 완료된 거를 확인해 주실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시연 동영상, 단순 현상을 생성하는 피처 템플릿, 단품을 생성하는 파트 템플릿, 그리고 마지막 제품을 생성하는 어셈블리 템플릿까지 시연 동영상이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네, 그럼 이후로 질문이 혹시 있으시다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주시기 전에 이 템플릿 웨비나를 보시고 나서 여러분들께서 한번 혹시 우리가 어떻게 작업을 하고 있었는가에 대한 질문을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내가 담당하고 있는 아이템의 설계 프로세스를 로직화할 수 있는가? 또 단순 반복 업무를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작업을 하고 있진 않을까? 3D 모델링 및 2D 도면을 생성할 때 카티아에 대한 링크 구조를 활용하면서 내가 업데이트, 수정이나 변경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설계하는 제품의 설계 경영에 따라서 혹시나 품질 문제가 발생되고 있진 않은지 한번 생각해 주시면서 저희의 카티아 디자인 템플릿 웨비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랜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